30년 넘게 믿고 살아온 아내를 한순간에 저버리며 친근한 이미지에서 끝도 없이 추락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너무 좋아 귀화까지 한 로버트 할리인데요. 지난 2019년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에 그의 이름이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화면에서 사라져버린 그는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지만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로버트 할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인이었던 로버트 브래들리 할리는 1997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영도 하시라는 본관과 성을 만들어 하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습은 외국인이지만 정서와 말투는 영락 없는 한국인이었던 그는 2019년 국민은 물론 가족들을 배반하는 일까지 일으키고 맙니다. 바로 불법 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이전부터 방송에서 아들이 유흥에 빠졌다고 토로했던 적이 꽤 있기에 아들 하재익이 투약을 한 것을 감싸주려고 대신 자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불화를 방송에서 털어놓은 점을 들어 아마 힘들어서 불법 투약을 했을 거라는 등 이유를 여러 방향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인 명현숙은 아들의 루머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결국 할리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을 받게 됩니다. 할리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한 번 더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2차례나 투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할리에게 투약해준 공범이 동성 애인이라는 보도가 여러 언론사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할리의 아내는 오래전 그가 있었던 하숙집의 옆집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처음 할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할리는 서울 신촌에서 아내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국제결혼이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잘해보라며 부추겼고 말도 안 된다 라고 딱 잡아떼던 두 사람 역시 점차 상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할리는 명현숙에게 프러포즈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양쪽 집안 모두에서 반대를 한 것이죠. 할리의 미국 부모님 역시 아들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할리는 구남매의 장남이었기에 더더욱 충격은 컸고 심지어 그의 누이와 7동생들까지 찬성과 반대로 간씩 나누어져 격론을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할리는 먼저 동생들을 한 명씩 설득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한국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만 별로 내켜하지는 않는 상태였죠. 결국 할리가 고집을 부려서 결혼을 했고 또 명현숙이 현명하게 잘 처신했기에 부모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리는 1987년에 결혼을 한 뒤에 1997년에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해방 이후 단 7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이 한국으로 올 때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미국으로 갈 때는 비자 심사가 무척 까다로울 때죠.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직접 할리를 만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한국 땅에서 살았고 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할리는 끝내 한국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실제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미국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로버트 할리는 큰 아들이 대신 가서 영상통화를 했다. 어머님이 굉장히 아파서 곧 돌아가실 텐데 하루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저하고 통화하고 30분 뒤에 돌아가셨다. 제 자신을 때리고 싶다. 똑바로 살아라 하고 네, 자신에게 착하게 살아라. 삶을 다할 때까지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어머님의 묘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비자 발급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 아내를 두고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요. 아내는 2019년 불법 투약 당시 느꼈던 속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무려 32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새 아들까지 낳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불법약 투약 사건은
아내에게도 인생의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당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지? 그런 배신감이 사실은 있었다. 처음에는 남편과 얘기하기도 싫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본인이 그걸 견디지 못했다라고 말한 아내는 회피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남편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건 후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남편한테 같이 등산 가자고 했다. 라고 관계를 회복하게 된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의 모습을 보인 할리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였는데요. 할리는 희귀암에 걸려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는 다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수술을 받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다리에 가라앉지 않은 염증이 있었는데 악성 종양이 신경에 붙었다. 신경암인데 말초신경초종양라는 암이다. 사회에서 0.1%도 없다라며 세상에서 제일 희귀암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트레이너가 된 둘째 아들과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찾아 재활에 힘썼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근육이 하나도 없었다. 근육이 없었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할 수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슬펐다. 튼튼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근육이 없고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로버트 할리는 인요한 박사를 만났습니다. 수술 후 잘 회복된 그를 응원한 인요한 박사는 산 넘어 산 고생했다. 너무 안타까웠다. 처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의사들끼리 이거 잘못하면 목숨 잃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 재활이 필요하지만 거의 100% 회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두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와서 걱정을 보여주신 분이다. 미운 짓을 했는데 저를 안아주는 분이었다. 그 순간에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 할리는 한 학교를 찾았는데요. 그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리다. 제가 만든 외국인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1999년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외국인 학교인데요. 하지만 로버트 할리는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간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내가 만든 학교인데 내가 한 짓 때문에 학생들, 부모님 앞에서 창피하고 그냥 아픔만 있다라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후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던 할리가 이번에는 아내와의 갈등을 고백했는데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로버트 할리 출연분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할리는 불법약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사실 사건 때 우리 아내가 이혼할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우린 오래 같이 살았다. 이젠 지겹다. 우리 인생이 망했다.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왜 안 했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는데요. 로버트 할리의 아내는 가끔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로버트 할리에게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럴까? 이러니까 우리가 안 맞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난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고비를 넘겼나 했지만 결국 부부에게는 앙금이 남아있었던 모양인데요. 과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지 깊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